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더듬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17살의 고아 소년으로 거리의 추위가 뼈를 파고들던 그 순간, 낯선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망설이고 있었다. 이거 받아요. 나처럼 버티기 힘들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며 그 한 장의 지폐가 두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 열쇠가 되었다. 민준은 그날 밤 평소처럼 한강변의 판잣집에서 눈을 뜨지 못했다. 비가 새는 지붕 아래 그의 몸은 추위에 움츠러들었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부모님을 일찍 잃은 후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못해 쫓겨난 지 벌써 반년, 그는 게이였다. 그 사실만으로 세상이 그를 버린 듯했다. 학교는 그만두었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굶주림을 달래며 밤에는 거리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지만 오늘 그 낯선 남자를 본 순간 민준의 가슴 속에 오래 묻혀있던 따뜻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남자는 평범해 보였다. 50 중반쯤 된 지친 얼굴에 비에 젖은 코트 차림. 버스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어쩐지 민준 자신을 보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남자가 지폐를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 스치던 감동이 민준을 사로잡았다. 남자는 버스에 오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민준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그랬을까? 나 같은 게 왜? 후회와 자부심이 뒤엉킨 채 민준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따뜻한 집, 누군가의 포옹, 그리고 자유롭게 웃는 자신. 하지만 새벽이 되자 현실이 그를 깨웠다. 배가 고파 헛구역질을 하며 그는 명동 거리로 향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그는 가끔 동전이나 남은 음식을 구걸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민준은 벤치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지나가는 커플들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도. 언젠가 그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감정, 사랑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죄책감으로 변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을 숨겨야 했다. 어릴 적 친척 집에서 몰래 본 동성애자에 대한 뉴스가 떠올랐다. 그런 애들은 지옥에 떨어져 누군가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살아남아야 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민준이 고개를 들자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미소 짓는 얼굴. 이거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 남자가 커피를 내밀었다. 민준은 얼떨결에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손바닥을 데웠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물었다. 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태준. 박태준. 당신 덕에 어제 집에 늦지 않게 갔어요. 태준은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세련된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은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민준은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집이 없어요. 가족도.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같이 가자. 내 집에. 민준은 놀라서 물러섰다. 이 사람이 왜? 나 같은 걸 왜?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날 민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으로 발을 들였다. 태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빌딩, 깔끔하고 따뜻했다. 샤워해. 옷도 바꿔. 태준이 말했다. 민준은 욕실에서 물줄기 아래 서서 울었다. 따뜻한 물이 그의 차가운 몸을 녹였고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이게 꿈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태준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이 가득한 상,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그 맛, 그 온기가 오랜만이었다. 식사 중 태준이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왜 거리에서? 민주는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죽음, 친척들의 배척, 그리고 저는 게이예요. 그게 다예요. 태준은 조용히 듣더니 손을 잡아주었다. 그게 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 밤, 민주는 태준의 빈 방에서 잠을 잤다. 부드러운 이불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불안이 밀려왔다. 이 사람이 날 왜 데려온 거지? 동정. 아니면 태준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 살아. 내가 도와줄게. 학교도 다시 다니게 해줄게.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태준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박씨 가문의 후계자였다. 최근 회사의 압박으로 지쳐 변장의 거리를 헤매던 중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태준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변했다. 태준은 매일 저녁 돌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민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내 꿈은 뭐야? 태준이 물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냥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태준 자신도 재벌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온 과거가 있었다. 게이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결혼과 상속의 굴레에 갇혀 살았다. 민준을 만난 후 그 옛 상처가 다시 피어올랐다. 한 달 후 태준은 민준을 학교에 등록시켰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다. 동급생들의 시선, 교사의 무관심, 그리고 소문. 저 애, 노숙자 출신이래. 민주는 화장실에서 울며 태준에게 전화했다. 형, 못 버티겠어요. 태준은 즉시 달려와 안아주었다. 너는 강해. 내가 곁에 있어. 그 포옹 속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로맨틱한 감정을 느꼈다. 태준의 체온, 그의 눈빛. 이게 사랑인가? 태준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의 순수함이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재벌로서의 삶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어느 날, 태준의 아버지, 박 회장이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태준아, 결혼 준비해라. 가문의 미래를 위해. 태준은 거부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회장은 민준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 아이는 뭐야? 거지 같은데. 민준은 몸을 떨며 방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태준은 민준에게 고백했다. 민준아, 나도 너처럼 느껴. 게이야. 오랫동안 숨겼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사랑이 싹텄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언론이 태준의 스캔들을 포착했다. 재벌 후계자의 동성애 루머. 회사는 주가 폭락 위기에 처했고 태준의 가족은 그를 압박했다. 그 아이를 버려라. 아니면 상속권 포기해. 태준은 고민했다. 민준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걸 걸기로 했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뉴스에서 태준의 얼굴이 나오고 재벌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형이 재벌? 나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태준의 집을 나서려 했지만 태준이 막아섰다. 가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에 민주는 머물렀다. 하지만 거리의 시선이 달라졌다.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저 애가 그 재벌의 속삭임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주는 회의실에서 아버지와 대치했다. 저는 민준이를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회장은 분노했다. 사랑. 그건 약함이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 태주는 소리를 던지며 나왔다. 그는 민준을 데리고 제주도로 도망쳤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짠바람이 스치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형, 나 무서워. 민준이 속삭였다. 태주는 안아주었다. 나도.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강해져.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민준은 해변을 걸으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남자아이를 좋아해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 태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벌의 삶 속에서 결혼을 강요받아 자살을 시도했던 밤, 너를 만나서야 살아갈 이유를 찾아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되었다. 민준은 태준 덕에 자신감을 얻었고, 태준은 민준의 순수함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가 추적대를 보냈다. 제주 호텔에서 사설 경비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태준 씨, 집으로 돌아오세요. 민준은 공포에 떨었다. 태준은 민준을 보호하며 저항했다. 이건 제 선택입니다. 싸움 끝에 그들은 서울로 끌려왔다. 회장은 태준을 감금하고 민준을 쫓아냈다. 이제 끝이야. 민준은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비가 내리는 한강 다리 아래 그는 무너졌다. 왜, 또 버림받아. 태준은 감금된 방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을 통해 그는 민준의 흔적을 찾았다. 뉴스에서 본 민준의 모습, 거리의 소년, 여전히 그 지폐를 쥔 손처럼 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재판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LGBT 커뮤니티의 지지. 민준은 지하 쉼터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너처럼 강한 애가 왜 포기해? 한 누나의 말이 그를 일으켰다. 시간이 흘러 재판 날이 다가왔다. 태준은 증언대에 섰다. 민준이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나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삶을 줬어요. 그의 말은 전국을 울렸다. 회장은 무너졌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결국 그는 태준에게 자유를 주었다. 민준과 태준은 다시 만났다. 법원 앞에서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 둘이서. 민준과 태준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준은 가문의 상속을 포기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 서울의 2대 골목에 자리 잡은 카페 강물의 선물은 곧 유명해졌다.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았고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준은 카페에서 일하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태준의 격려가 그를 지탱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 꿈을 위해.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민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거리로 쫓겨나는 꿈, 태준을 잃는 꿈, 형, 나 아직 무서워. 태준은 민준을 안고 속삭였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함께라면.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의 LGBT 지원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치유의 길을 걸었다. 민준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한강의 물결, 태준의 미소, 그리고 자유로운 자신들이 그려졌다. 태준도 변했다. 재벌의 삶을 버린 그는 자유의 무게를 느꼈다. 아버지, 용서해요.
그는 회장을 찾아가 화해를 청했다. 회장은 처음엔 차가웠지만 손녀 같은 민준의 그림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내가 행복하다면 가족의 문이 조금씩 열렸다. 민준은 처음으로 박 가문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어색한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야. 카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LGBT 청소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거리에서 버틴 그날, 한 장의 지폐가 모든 걸 바꿨어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그의 말은 청소년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태주는 자부심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내 비. 그러나 시련은 다시 왔다. 보수 단체가 카페를 공격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위협 편지가 날아들었다. 이상한 짓 그만해. 민준은 공포에 떨었지만 태준이 말했다. 이게 우리 싸움이야. 포기하지 마.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인터뷰에서 민준은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인 싸움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청와대 앞 시위, 연예인들의 지지. 민준과 태준은 상징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성장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가 되어 비슷한 사람들을 도우려 결심했다.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 입시에 도전했다. 태준은 그의 곁에서 응원했다. 내 미래가 밝아.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민준의 세계는 넓어졌다. 서울대 법학과 장학금으로 입학한 그는 강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은 성별 지향과 무관해요. 교수와 동급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태준은 카페를 키워 지점을 냈고 수익으로 LGBT 쉼터를 지었다. 민준아, 이게 우리 유산이야.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주말마다 한라산을 오르며 미래를 꿈꿨다. 결혼하자. 법이 허락하는 날, 태준이 말했다. 민준은 웃었다. 그래요. 영원히. 하지만 태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 병원에서 민준은 태준의 손을 잡고 울었다. 형, 버텨요. 나 없인 못 살아. 태준은 미소 지었다. 너 덕에 살았어. 이제 쉬자. 회복 기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경주의 사찰. 한국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서로를 치유했다. 민준은 병상에서 태준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사랑시, 인권 이야기. 태준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너는 내 구원자야. 퇴원 후, 태준은 회장의 복귀를 제안받았다. 가문을 구해,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킬게요. 대신, 그는 재단을 설립했다. LGBT 인권재단 민준의 빛. 민준은 그 이름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형, 고마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민준은 증언자로 나섰다. 저처럼 거리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태준은 객석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위기가 왔다. 민준의 과거 친척이 나타났다. 돈이나 내놔. 그들은 민준을 협박했다. 태준은 변호인을 보내 쫓아냈다. 이제 내 가족은 나야. 민준은 안도하며 태준에게 청혼했다. 함께 가요. 영원히. 법안이 통과된 해, 민준과 태준은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한강변에서 지지자들과 가족이 모였다. 민준의 눈물,
태준의 미소. 이게 우리의 승리. 서약의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그날의 그 비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결혼 후 민주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소송을 이겼다. 태준은 재단을 키워 전국 쉼터를 세웠다. 두 사람은 멘토가 되었다. 젊은 게이 청소년들이 그들을 찾아왔다. 어떻게 버텨요? 민주는 웃었다. 작은 친절부터. 그리고 사랑으로. 태준의 아버지는 손자를 얻었다. 입양한 아이, LGBT 가정의 희망.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의 말에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가문은 변했다. 보수에서 포용으로. 민주는 책을 썼다. 지폐 한 장의 기적.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은 한국 사회를 깨웠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노숙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저를 재벌로 만들었어요. 아니, 더 나아, 인간으로. 시간이 흘러 그들은 은퇴했다. 제주에 작은 집을 짓고 바다를 보며 살았다. 민주는 그림을 그리고 태준은 요리를 했다. 형, 그날 버스비. 고마워, 민준이 속삭였다. 태준은 웃었다. 아니, 내가 준 건 세상이야. 민준의 책 출간 후 반발이 일었다. 극우 단체가 시위를 벌였고 태준의 재단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상한 놈들, 한밤에 불길이 쉼터를 삼켰다. 민주는 달려가 아이들을 구했다. 화상 입은 팔을 보며 그는 태준에게 말했다. 포기 못해, 이게 우리 싸움. 태준은 분노하며 대응했다. 법적 소송, 미디어 캠페인. 민준의 용기가 그를 감동시켰다. 너는 이제 영웅이야. 그 사건은 여론을 뒤집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지 성명을 냈다. 포용의 한국을 만들자. 민준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형, 나 아직 두려워. 상담에서 그는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거리의 고독. 태준은 매일 일기를 쓰며 민준을 치유했다. 내 감정을 적어봐. 그러면 자유로워질 거야. 아이 입양 후 그들의 삶은 풍성해졌다. 작은 소년, 준호. 아빠들, 사랑해. 준호의 미소가 상처를 아물게 했다. 민주는 준호에게 말했다. 너는 자유롭게 사랑해. 약속이야. 태준은 회복하며 유언을 썼다. 민준아, 내가 내 유산. 하지만 그는 살아났다. 수술 성공, 기적처럼. 세월이 흘러 민주는 40대. 그는 재단 회장이 되었고 태준은 그의 곁에서 조언자. 준호는 대학생, LGBT 활동가. 아빠들 덕에. 한강 다리 아래 그들은 다시 만난 그 자리에 섰다. 여기서 시작됐지, 태준이 말했다. 민주는 웃었다. 그리고 영원히. 비가 내리던 밤처럼 그들의 사랑은 지속되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 한국의 하늘 아래서 빛났다. 사랑은 시간 넘어 인간의 가치를 증명했다.